자, 보자. 오늘은 벤소리 대기 그리고 사이소리 그 다음에 음료동 음료 다 정리하면 끝나. 자, 벤소리 대기부터 나가보자. 뭔가 저도 돼요? 응? 카메라. 그거 켰어. 이게 하도 초점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내 쪽 보이게끔 켰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뒷면이야. 여기가 앞면이고 내가 내 거 보고 있어. 자, 벤소리 대기는 표준 발음법 23항에서 27항까지 내용인데 여기다 24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 자, 벤소리 대기는 보통은 이제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뒷자음이 벤소리로 바뀌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편집점 넘기지 못하는데 대기업 봐야 되는데 보냈네. 다음 주에 보면 돼. 그럴까?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 뒷자음이 벤소리로 바뀌는 것들을 앞에 자음은 뭐야? 우리가 보통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현상은 앞에 자음이 모여야 돼? 중성 경우 받침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자음이 어떤 경우야? 초성인 경우에 만나겠지. 근데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벤소리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경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자, 경음은 뭐 있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이걸로 바뀌려면 원래 그러면 뒤에 오는 초성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역, 디귿, 이읍, 시옷, 지읒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해? 구두방 사장이라고 외우지. 바닷가 사장. 자, 그 다음에 앞에 오는 받침은 뭐야? 보통은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가지 소리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사실은 어때? 우리가 7가지랑 5가지 5 곱하기 3 해가지고 아니 5 곱하기 3이란다 7 곱하기 5 해가지고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35가지 경우의 수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벤소리 대기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공식은 23항인데 23항은 보통은 벤소리 대기의 기본항이라고 불러. 기본항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무조건 벤소리가 된다는 거지. 소리가. 자, 보통 어떻게 외우느냐? 구두방 플러스 구두방 사장이라고 외우지. 이렇게 하면 뒤에 게 무조건 뭐가 돼? 벤소리가 돼.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도 다 돼. 예를 들면 기역과 기역이 만나면은 가 기역과 비읍이 만나면은 가 이런 식인 거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도 돼. 법과정시 줄여가지고 원래 법정이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발음해? 법정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무조건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만나면 뒤에 게 벤소리가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해. 안울림 소리 플러스 안울림 소리. 우리 중성에 올 수 있는 안울림 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이 다지.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애들도 다 안울림 소리잖아. 그래서 안울림 소리 더하기 안울림 소리는 뒤에가 벤소리. 이렇게 외우기도 해. 자, 23항은 일단 이런데 이러고 나서 한번 보자. 자, 빼봐. 어차피 이거랑 이거 만나서 분이 못 되는데 뒤에 구두방 사장은 그대로 다 내려왔어. 그러면 어때? 이 밑에 오는 함수는 어차피 기억 빼고 나머지 것들이겠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빼야 되잖아. 어차피 뒤에는 똑같고.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된 거야. 이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야? 15가지 경우의 수가 이미 없어진 거잖아. 35가지 중에 15가지는 이미 나와버렸지. 벤소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그러면 나머지 뺀 앞에 부분들 뭐만 남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즉 뭐야? 울림소리만 남지. 그러니까 요 밑에 23항부터 아래에 있는 24, 25, 26, 27항까지는 뭐야? 앞에가 다 울림소리뿐이 못 와. 그치? 어차피 안 울림소리는 다 해버렸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또 똑같이 뭐만 나올 수 있겠어. 툭방사장뿐이 못 나와. 왜 된소리 대소리 뺄때도 다 똑같이 소리뿐이 없잖아. 그래서 24항부터 27항까지는 앞에 울림소리 뒤에는 툭방사장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전부 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2번에 24항하고 3번에 25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네 둘은 어간과 어미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리를 먼저 알아야 사실 의문전동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지. 자, 어간과 어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은, 미음, 어간 위에 똑같이 그냥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외워도 돼.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보면 24항 내용 보면 비읍이 빠져있거든. 어차피 어미는 비읍이 없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없어. 이몸으로 시작하는 어미도 없었지.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도 없어. 예를 들어보자. 이 남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남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어간과 어미일 때만 어떻게 돼? 남고가 되지. 만약에 남자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해가지고 남고가 되면 어떻게 돼? 이 발음은 남고 해가지고 그냥 남고가 되지. 어간 어미에만 나타나. 자, 남따로 어때? 남따로가 나지. 근데 어간 뒤에 남 뒤에 비읍 볼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비읍은 그냥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외워도 어차피 비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어. 어미는 어차피 비읍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소 하면 어떻게 돼? 남소. 남자 하면은 남자가 되는데 이 남자와 대비되게 그냥 남자 여자일 때 남자는 그냥 남자로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어간과 어미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다른 단어에서만 나타나. 어간 어미에서만 나타나지. 자, 그 다음에 25항에는 리을 기읍이나 리을 티읕 어간에다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어미가 와. 근데 여기 기읍은 어미가 없지. 자, 근데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은 좀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개미 할기는 혀가 얇지. 자, 할기 얇다 이렇게 가지. 할기 얇다 이렇게 된 소리 되는 거야. 근데 앞에는 뭐가 돼? 리을로 가지. 왜 그래? 리을 티읕이나 리을 비읍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리을로 가잖아.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이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은 실제 발음은 뭐야? 리을이지. 얘도 그래서 울림소리잖아. 리은, 미음, 리을 전부 다 이제 울림소리 계열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 뒤에 그게 이제 할꼬 하면은 할꼬가 되는 거지. 할까 하면은 할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24항과 25항은 둘 다 어간과 어미에서만 나타난다. 그게 가장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26항과 27항을 보자. 26항과 27항의 특징은 둘 다 리을이 나와. 둘 다 리을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 얘는 이제 한자어의 경우에 나오고 얘는 어미 리을의 경우에 나와. 자, 한자어인 경우에 리을이 앞에 오고 그 뒤에 구두방 사장이 왔을 때 얘는 좀 특이한 게 얘만 좀 외워야 돼. 얘는 기역과 비읍이 빠져. 얘는 어차피 구두방 사장 외워도 돼. 어차피 어미가 기읍이 없거든. 근데 얘는 좀 외워줘야 돼. 어떻게? 자, 봐봐. 우리 갈고 하다 한자어지. 갈고 하면 어때? 갈고 해가지고 얘는 된 소리가 안 되지. 기역이 빠져. 근데 갈등 하면 어때? 디귿은 한자어 리을 앞에 오면은 갈등 해가지고 된 소리로 바뀌지. 또 갈색으로 변하는 한자어로 갈변 들었는데 갈변은 그대로 가지. 그래서 이건 된 소리가 안 되는 애라면 갈수기 할 때 우리 갈수가 있어. 이거 우리 고가야 되다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갈수. 그 다음에 갈증 할 때도 갈증이 되지. 이게 이제 다 된 소리가 되는 애들이지.
자, 그러면 한자어 리을 뒤에는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나타나고 어미 리을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어미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지. 관형어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에다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 어떻게 된다? 이 뒤에 게 된소리가 되지. 어떻게? 우리 관형사형 전성어미 대표적으로 먹을 할 때 을이나 할 때 리을 같은 것들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여기다가 뭐 의존명사 것 하면 할, 것, 할, 대 그런 거 할, 때, 할, 다 하면은 할, 빠 이렇게 다 된 소리가 되지. 할, 수, 할, 수, 할, 지 하면은 할, 지 이렇게 되지. 또 그냥 일반 명사 할 사람 들어가고 할 사람이 되지. 근데 특징적인 건 뭐야? 대부분의 된소리 대기는 요 사이가 띄어지는 게 아닌데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니까 수직관계어가 이럴 때 띄어지고 그 뒤에 된소리가 돼. 이거 중요해.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을 수 이런 거 다 뭐야? 이게 그 된소리야. 할 것 이런 것들. 띄었어야 되는 거. 띄었어야 돼. 붙여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한 단어로 굳어졌을 때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한 단어로 굳어졌을 때 그런 거고 나머지 자 봐봐. 자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먹을 것이 이렇게 가잖아. 뭐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된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관계어가 이렇게 뛰는데 나머지는 다 어때? 한 단어 내에서 보통 일어나지. 그럼 붙이면 그냥 어근이. 붙이면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원형에서 멀어진 것들은 이제 나누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원형이 그래도 살아있으면은 붙이는 경우가 있지. 그냥 다 나누는 경우가. 거기 한번 봐봐. 자 거기 보면은 27항 봐봐. 거기 보면은 이제 27항에 보면은 할 것을 할 때가 할 바를 할 수 이렇게 나오면 다 띄어서져 있잖아. 근데 붙임으로 리을로 시작되는 놈이 이건 한 가지로 굳어진 거지. 할 걸, 할 밖에, 할세라, 할수로, 할지라도, 할지언정, 할진대 같은 경우는 원래 뭐야? 원래 하에다가 리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은 건데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형태지. 이런 것들은 그냥 어근 처리하기도 하고 원형 밝혀 적을 수 있으면 원형으로 쪼갤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거기 보면은 할지언정, 할지라도 같은 거 봐봐.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할지라도 형태였겠지. 근데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지. 원래는 하 플러스 리을,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에다가 지가 뭐야? 의존명사 어근에다가 뒤에 동사가 붙은 이런 형태인데 이제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래서 저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가 형성되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이제 된소리로 가능한다는 거야. 원형이 원래 이제 거기서 올 거니까.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8항은 우리가 사이스토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이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들 때 중간에 소리가 들어오는 거야.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중간에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소리가 들어올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앞뒤 관계가 뭐뭐의 뭐뭐 같은 경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28항이 보통 뭐뭐의 뭐뭐에서 나타나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원래 28항은 중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냐면 사이시옷이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들어가지 못한 자리라고 봤을 때 뒤에 거를 된소리로 발음할 때를 이거에 해당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초점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한자어야 둘 다. 그럼 한자어 사이에 사이시옷 넣을 수 있어? 못 넣어 원래. 근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써? 예를 들면 한자어 뒤에 새가 들어가면은 산새 해가지고 산시옷 이렇게 빼서 쓰기도 했어. 시옷 자체를 한자어에서 빼서. 근데 이제 한자어 이렇게 나올 때는 아예 이거를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뭐뭐의 뭐뭐 하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사이시옷 적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은 경우들이 있지. 어떤 경우야? 숫자, 횟수 같은 경우는 한자어인데 분명히 거기에다가 적어버렸지 사이시옷을. 근데 나머지 한자어는 허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어때? 예를 들면은 이 숫자 횟수도 만약에 못 적으면 수자, 회수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야. 근데 발음 자체가 숫자, 횟수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소리 되는 것들을 정해놓은 게 28항인 거야. 원래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백석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 여운하는 보여줘.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 시옷 가족. 이게 뭐야? 의가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겹자음으로 먹기도 했어, 시옷을.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 못 넣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리에 발음 자체는 뒷소리로 된 소리 남아있는 것들을 다 모아 때려 넣은 게 28항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래. 여기 안 들어가는데 뭔가 된 소리 나온다면 다 28항 나오면 돼. 자, 그래서 28항은 앞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라고 나와. 사실 근데 우리가 이미 구두방 해가지고 저거 뺐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원래는? 울림소리가 와야 되지. 니은, 리을, 니음, 이음. 근데 28항은 또 특징이 앞에 자음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모음도 들어와. 근데 모음은 원래 울림소리거든. 전부. 그래서 울림소리, 니은, 리은, 이응, 이응, 모음이 오거나 혹은 그 다음에 어때? 뒤에 구두방 사장이 오면 근데 여기에서 뭐뭐의 뭐뭐라는 의미상의 그 뜻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뒤에 있게 된 소리가 된다. 그럼 28항인 거야. 자, 초점도 어때? 초점이 아니라 초점으로 가지. 초의 점 그래서 그래. 자, 물고기는 어떻게 돼? 물의 고기지.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지. 근데 불에 구운 고기는 뭐라고 그래? 불의 고기가 이게 불에 사는 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운 고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불고기가 아니라 불고기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된소리 대기를 23항부터 28항까지 다 정리했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정리. 알겠어. 사이소리는 우리가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근데 이 소리는 뭐뭐뭐가 있어. 보통 이제 중생국어 때는 더 많았는데 형태국어 기준으로는 원래는 사이시옷과 뭐만 있어? 이은청사. 여기다가 이제 비읍이랑 시읍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이소리는 아니긴 해.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사이소리 왜 넣을 데가 없어 그냥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건 사이소리는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 사이시옷은 표기하지. 이은청가는 어때? 소리는 나는데 표기를 하지 않아. 이게 차이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사이소리에 관련된 함수를 좀 다 정리를 해보면 표준발음법에 3항이 있고 한글맞춤법에 2항이 있어. 표준발음법은 어떻게 표준발음법이야? 어떻게 소리가 나, 어떻게 표기가 돼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하느냐? 한글맞춤법은 어떻게 발음이 날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야? 상호분법이죠. 서로가 서로의 분법 안에 무슨 얘기야? 왜 이렇게 표기해요? 이렇게 발음하니까 왜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표기하니까 이런 식인 거지.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이제 표준발음법 사이소리 관련 함수를 보자. 첫 번째가 28항이지. 28항은 아까 어디에도 나왔어? 된소리 대기에도 나왔지. 보통은 사이소리들이 뭐뭐의 뭐뭐에서 나타나는데 이것도 원래 사이소리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뒷소리가 된소리로 난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일종의 된소리 대기인데 앞에 울림소리 오고 뒤에 구두방 사장이 왔을 때 물론 그리고 이제 뭐뭐의 뭐뭐 형태로 나타나야 되지 보통은. 그러면 뒷소리를 된소리로 하지.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같은 물의 고기. 그래서 물고기 같은.
자, 그 다음에 29항. 29항은 니은 첨가지. 29항 내용을 보면 어때? 받침 뒤에 이모 먹은이 오고, 그러면 어때? 이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송 플러스 이불 형태 되면 어떻게 돼? 발음이 솜이불. 근데 어때? 얘는 표기하지는 않지. 표기는 않지만 소리만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표준발음법 30항은 사이시오 표기시 발음이야. 그리고 항대맞춤법에 다시 30항이 있지. 이게 사이시오 표기 규정. 그 다음에 30이랑은 비읍과 히읗 표기에 대한 내용이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발음법 30항 하면은 세 가지 경우가 나오고, 항대맞춤법 30항은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표준발음법 30항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사이시옷이 표기됐을 때 발음들이 어떻게 나느냐인데, 사이시옷은 보통 시옷 받침이니까 디귿 발음으로 나겠지. 사이시옷 뒤에 뭐가 왔을 때 30까지라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왔을 때의 발음이야. 생각해보면 무드팡 플러스 무드팡 사장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당연히 된 소리로 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앞에 있는 디귿 발음은 무음시키는 게 원칙이야. 다만 발음하는 걸 허용하기도 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라는 이 단어가 있으면은 원칙 발음은 어때? 내가가 원칙인데 내가를 허용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왔는데 이 사이시옷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 어떻게 돼? 이 니은, 미음이 비음이잖아. 비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을 뭘로 바꿔? 니은으로 비음화시키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낸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발음이 낸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왔을 때 이 뒤에 이모 먹은이 왔을 때 뭐랑 똑같아? 29항이랑 똑같잖아. 받침 뒤에 얘는 디귿 받침일 뿐이지. 이모 먹어놓으면 어떻게 돼? 니은이 첨가되겠지. 첨가된 니은이 어떻게? 비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을 비음화시켜서 니은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첨가된 니은과 사이시옷의 발음이 니은으로 바뀌면서 니은, 니은이 만들어지지. 나, 문, 잇 하면 실제 발음 어떻게 돼? 나, 문, 잇. 니은, 니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니은, 니은, 덧남 혹은 니은, 니은, 첨가라고 해. 이건 뭐라고 해? 그러면 니은 소리 덧남. 이거는 빗소리가 된 소리 된 거지. 이렇게 세 개 발음 원칙이 있어. 자, 그러면은 31항에서 사이시옷 성공은 언제 적는데,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 순우리말은 여기서 다른 말로 오유어지. 혹은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혹은 한자어 플러스 순우리말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어. 근데 뭐에서 못 적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으면 안 돼. 이 경우에 사이시옷 못 적는데,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지.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적인 경우는 6가지가 있는데, 간이 3개야. 찹간, 붓간, 택간.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게 2개야. 숫자와 횟수. 그 다음에 색방. 얘네들 빼놓고는 한자어 사이에는 사이시옷 적으면 안 되지. 왜? 한자어에는 원래 사이시옷이 우리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 출장 같은 것도 이거 적을 수 없는데 가름만 이렇게 적는 거지. 이렇게 한자어가. 근데 또 여기에 예외가 있어. 자, 기 플러스 찻간 하면 어떻게 돼? 기차간. 기차간이라고 하는 거 있지? 또 전 플러스 세방 하면은 사이시옷 안 적고 전세방. 전세빵이라고 발음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이시옷을 안 적어. 그치?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많아, 사이시옷은.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자어는 안 적고 나머지 얘네들은 적고 6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 아닌 애들은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지. 뭐야? 빗소리가 된 소리로 받아들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적으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 봐봐. 자, 사이시옷 적으니까 이 소리 들이 났잖아. 근데 이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적어. 이건 무슨 의미야? 사이시옷 왜 적어요? 이 소리가 나서. 근데 이 소리는 언제 나요? 사이시옷을 적었을 때. 개소리지. 근거가 없어. 사이시옷을 적는 근거는 없어.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이게 사이시옷 적어요? 안 적어요? 이딴 건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어때? 이 규정과 사이시옷 사례를 넣고 이게 사이시옷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물어봐, 보통. 내신에서도 사이시옷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암기 문제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도 이걸 개념을 잘 못 잡는 경우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왜냐면 현대맞춤법이랑 표준발음법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고 따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품사랑 문장 공부도 같이 가르치는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품사 문장 공부 따로 가르쳐.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지. 이게 무슨 품사고 문장 공부지? 이게 같은 건지 틀린 건지. 근데 사실 복합적으로 가르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를 잘 감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 나도 좀 처음에는 이걸 잘 감을 못 잡았었어. 어려웠어. 한 4, 5년 불러먹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공부해서 알게 된 줄 알아? 사실은 내가 사실 한동안 학원 강사하기 싫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공부하다 보니까 보기 들었어. 그때 공무원 시험은 정말 더러운 게 표준발음법과 현대맞춤법을 다 외워야 돼. 근데 그거 공부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가르칠 때 왜 이걸 몰랐지? 근데 대부분 그럴 리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자, 그래서 요 경우에 봐봐. 내와 가가 합쳐졌을 때 발음이 내가 내지는 넷가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이시옷을 적어서 넷가라고 적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발음은 언제나 사이시옷 적었으니까 나는 거지. 처음에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또 넷 플러스 물 했을 때 넷물 니은 소리가 안 나니까 어떻게 되고라는 거야? 네. 또 나무 플러스 잎 했을 때 나뭇잎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이시옷 적으라는 거지.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상호 근거라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보자. 이거 적어 안 적어? 다 왔어. 응? 다 왔어. 이거 적어 안 적어, 여경아? 머리 플러스 말의 사이즈를 정리 안 정리? 서연아 적어 안 적어? 잠깐만요. 분명 어제 봤는데. 지훈아 적어 안 적어? 안 안 적. 적어. 안 적지. 왜 안 적어? 발음이 머리 맞춰서. 페퍼러스님 적어 안 적어? 적지 않아요. 햇님. 적어 안 적어? 현서야 안 적어요. 안 적어. 발음이 햇님이라서.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암기해야지. 야 도연아 나무 플러스 집 적어 안 적어? 안 적어요. 발음이 나무집도 있고 나무집 내지는 나무집도 있어. 무슨 얘기야? 어떤 건 안 적어. 뭐야? 나무로 돼 있는 어떤 걸 적어. 뭐야? 나무 파는 집. 자, 성현아 적어 안 적어? 두 가지가 있어. 고기배와 고기배 아니면 고기배. 이거는 고기배. 물고기의 배. 이거는 고깃배, 고기자리 배. 보통 시옷이 붙으면 거의 잡거나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게 돼. 자, 수 플러스 양. 적어 안 적어? 윤서가 적어 안 적어? 일정아 적어 안 적어? 응? 적어. 숫, 양, 쥐, 염소는 어때? 적어. 나머지는 수사자. 이렇게 수탁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 수탁이 되지. 수사슴도 왼쪽에 해당. 수사슴. 오른쪽이에요? 어? 수사슴 할게요. 아니야. 수사슴. 수사슴 아니 수사슴. 이상하지만 수사슴이 원칙 발음이야. 수사자도 이상하죠. 수사자. 해석하라는 괜찮은데. 수소. 사슴이 안 돼. 수소는 수사슴. 수소 아니야. 수소. 수소 아니에요. 수소 아니야. 수소야. 수소. 검색해봐 나와. 수헬륨 그거잖아. 수소. 그래서 순양쥐 염소만 사이 키웠고 얘는 안 적어. 왜? 그냥 발음이 저렇거든. 수치가 괜찮은가? 수지, 뭔가 있어. 수치, 수양, 순양, 순염소. 발음이 왜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사전 찾아보면 순양이고 술쥐 내지는 술쥐이고 순염소여가지고 그런 거야 발음이. 근데 얘는 왜 발음이 수사자, 수소 왜안 되는 거야? 발음이 수사자고 발음이 수소야. 이상하지만. 수. 그래서 이게 암기가 안 나와. 그냥 이제 저기 암기거든. 이거 나오면 시험인데. 그래서 그냥 개념만 물어봐. 이게 이거에 따라서 요거에 해당하면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항과 21항에 31항에 비읍과 티읍 표기는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 비읍 표기 되는 경우는 우리 고정법 배운 사람들은 알지 뭐야? 어소,
다음분에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히읗 표기가 된 경우는 뭐야, 도연아? 뭐에서 온 거야? 이거는 용성. 아, 맨날 쓰기만 하고 기억을 못하지. 몰랐죠. 이거 한 수십 번은 썼을 건데. 전 외워서 기억이 안 났어요. 수십 번이 뭐예요? 자, 그래가지고 비읍 표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온 거야? 어두자 부분이니까 앞에서 뒤로 온 거고, 얘는 뭐야? 뒤에서 앞으로 온 거지. 예를 들어 보자. 이 비읍은 어디서 온 거야? 맵살 하면은, 아 미안, 안 되지. 어두자 부분이 뒤에서 앞으로 오고, 비읍종 형태는 앞에서 뒤에 온 거지. 원래 매 플러스 쌀 하면 쌀을 옛날에 이렇게 적었지. 이게 쌀이야. 이게 어떻게 돼? 맵, 쌀, 맵, 쌀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비읍이 어디로 온 거야? 비읍이 앞에가 비어 있어서 앞으로 오면서 시옷이 된 소리가 되면 비읍과 시옷이 만난 거야. 이래서 이제 중간에 비읍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발음이 앞으로 이동한 거야. 맵쌀은 뭐야? 찹쌀의 반대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쌀을 다 찾아보면은 그냥 맵쌀이라고 써 있어. 우리 뭐 이천미니 뭐니 뭐 그런 것들 다 뭐야? 그냥 맵쌀.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쌀의 찹쌀에 대비해서 맵쌀이라고 해. 또 뭐 있어? 이런 거 있지. 2 플러스 때를 옛날에는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입, 때. 그래서 입, 때. 이때까지의 뜻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읍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원래 사이소리가 아닌데 넣을 데가 없어서 사이소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소리가 아니고 뒤에 게 앞으로 온 거고, 반대로 히읗종 송체어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옛날에 보면 하늘 같은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히읗종 송체어였어. 히읗종성 체언이라는 건 뭐야? 특정 조사가 붙거나 할 때 뒤에 있는 히읗이 튀어나와. 하늘 이 하면 하늘 이가 아니라 어떻게 돼? 하늘 히. 또 하늘 플러스 의 하면 어떻게 돼? 하늘 흐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던 애들인데 이런 히읗종성 체언에는 뭐도 있었어? 대표적인 게 암, 수, 안 이런 것들이 있었어. 암컷, 수컷, 안, 인에 해당하는 거지. 원래 얘네들도 조사가 붙으면 히읗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특정 단어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 암 플러스 닭 하면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축약돼서 어떻게 돼? 암탉. 원래는 어디서 온 거야? 요렇게 묶여서 앞에서 온 거야, 히읗이. 또 수 플러스 닭 하면은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수탉. 안 플러스 닭 하면은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안팎.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이제 조사가 튀어나올 때, 조사가 붙을 때 튀어나와야 되는데 특정 단어가 붙으면서 튀어나오는 걸로 바뀐 거지. 이게 사이소리의 전체다. 됐지? 정리. 모르겠는 거. 괜찮아? 너 몰랐어. 자, 음운 변동은 뭐가 음운 변동이야? 어떤 음운이? 음운은 여기서 뭐야? 다음 모음 반모음이지.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생기는 현상. 바뀌거나는 뭐야? 바뀌거나 축약이나 교체지. 사라지거나 탈락. 생기는 거.
3과. 그럼 뭐는 의문변동이 아닌 거야? 위치가 바뀌는 건 의문변동이 아니야. 의문의 위치가 바뀌는 건 뭐야? 이거는 연음이잖아. 이거는 어디에 나와? 표준발음법 13과 14항에 나오는데요. 즉 연음은 뭐가 아니야? 의문변동이 아닌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음운이 바뀌는 거 해보자. 교체. 교체는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으로 바뀔 때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고, 여기에 뭐를 포함시켜? 동화를 포함시키지. 동화는 뭐야? A라는 음운이랑 B라는 음운이 만났을 때 서로 교체되는 AA, or BB, or CC, or CD 등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이게 교체. 교체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기도 해? 재치라는 말을 쓰기도 해. 뭐로 재치하다, 치환하다. 자, 교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음변동은 첫 번째가 뭐야? 음절의 끝소리 일치기. 지금 현행교육 과정에서는 대부분 표준발음법에 나오는 애들만 음절에, 그러니까 음변동으로 치려는 경향이 강해. 그래서 거의 다 표준발음법에 해당이 되지. 자, 평파열음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기도 했지. 음절의 끝소리 일치는. 평파열음에는 몇 항이야? 그래서 표준발음법 9항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교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 멜로디들.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 그러지. 이거는 몇 항이야? 표준발음법 23항에서부터 27항에다가 사이소리를 포함해서 28항까지 넣기도 하지.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단모음 교체라는 애가 있어. 자, 단모음 교체는 뭐야? 보통은 요거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났을 때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지. 예를 들면 O 플러스 A가 와가 되면 다른 게 O 플러스 A가 WA 단모음 형태가 되면서 어때? 이렇게 교체된다는 거거든. 이건 원래 이제 표준발음법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는 자음 아니 모음 축약에 들어가던 개념이지. 근데 이종 모음이 모음 두 개로 바뀌면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얘네들은 교체에 해당하게 돼. 단모음이 단모음으로 교체되는 거지. 왜? 이 이중모음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좋은 법칙 중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넓은 의미로 이제 교체라고 해. 예를 들면은 노인이 되는 경우. 대체로는 표준발음법에 들어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는 요거만 나왔거든요.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동화 개념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첫 번째가 자음끼리 동화되는 자음동화지. 자음동화는 어때? 이음화와 유음화가 있지. 비음화는 표준발음법 몇 항이야? 표준발음법 18항과 19항. 유음화는 표준발음법 20항에 내려.
자, 그 다음에 고개음화 있었지. 자음과 모음동화 되는. 고개음화는 몇 항이야? 표준발음법 13회.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음조화 계열에 일단은 이모음 역행동화, 모음동화 계열에 그 다음에 모음조화도 여기 들어가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약간 애매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뭐가 아니야? 대체로 비표준어지. 그래서 여기에 잘 안 넣고 모음조화는 뭐가 문제야? 얘는 동화는 맞는데 뭐가 아니야 보통? 교체라고 보긴 애매하지. 교체된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잘 안 넣는 추세지. 근데 어쨌거나 이제 교체 동화를 다 때려 넣으면 이 정도가 나와. 음변동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은. 두 번째 탈락 계열들. 탈락은 있었던 A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야. 탈락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자음분 단순화가 있지. 자음의 무리를 단순화시키는 거. 몇 항 있었어? 표준발음법 10항과 11항의 내용이지.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동음 탈락은 뭐야? 같은 소리가 만나서 탈락하는데 사실은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어. 근데 오늘날에는 모음 탈락은 잘 안 치려는 경향이 강해. 얘는 좀 예외적인 사례만 나오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무 목에다가 과일 과자 써가지고 목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목과라고 안 그러면 뭐라 그래? 모과. 근데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기억기억 만난다고 떨어지지 않지.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떨어지기 때문에 자음동음 탈락은 거의 안중하게 있고 모음동음 탈락은 보통은 어디에 나와? 얘는 한 개만 신법 계열에 나와. 무슨 얘기야? 표기가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가 플러스 아 다 하면 어떻게 돼? 아가 하나 탈락하고 같다가 되지. 이런 게 이제 동음 탈락에 해당하지. 그 외에 신사공교과서에만 들어오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두음 법칙은 신사공교과서에서는 일종의 탈락으로 보기도 해. 두음 법칙 중에서도 니은이 이응돼서 없어지는 경우와 니은이 이응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자가 되거나 또 리씨가 이씨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두음 법칙으로 탈락에 해당한다고 봐. 그 외에 탈락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규칙 활용 계열의 흘탈락만을 보통은 배워. 그 외에도 되게 많거든, 탈락 계열들은. 근데 흘탈락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이제 히읗탈락, 으탈락, 니을탈락을 외우라고 흘탈락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만 뭐야? 규칙 탈락 계열이야. 보통 어감과 어미가 만나는 어감어미 활용 개념에서 규칙적으로 활용해서 탈락하는 경우라고 해서 규칙 탈락 계열, 흘탈락만 외우고 나머지는 불규칙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보통은 안 해요. 자, 규칙 탈락에 해당하는 흘탈락은 기본적으로 어감어미에서 나타나는데 일단 히읗탈락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표기하지 않는다. 표기엔 반영 안 돼. 그 다음에 으탈락은 당연히 표기에 반영되지. 그 다음에 니을탈락도 표기에 반영돼.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 둘은 어간어미에서만 나타나는데 얘는 어간어미 아닌 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야. 히읗탈락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간 받침 히읗에다가 플러스 모음어미가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히읗이 탈락하지.
표기는 안 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노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히읗이 발음이 안 되면서 노와 이렇게 가지. 이게 이제 히읗 탈락이고, 히읗 탈락은 표준발음법 몇 항에 들어가 있어? 12-4항에 들어가 있고. 자, 여기 12항 나오니까 보자. 비음과 비슷한 것 중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 표준발음법. 이거 비음하라고 볼 수도 없지만 12-3항 있었지. 기억나? 히읗 플러스 니은이 니은 되는 경우잖아. 낳는 같은 거, 놓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의탈락은 보면은 어간 말음 의에 플러스 특정 어미가 붙으면 의가 탈락해. 예를 들어서 크다에다가 어미 붙이면 어떻게 돼? 커 하면서 의가 탈락하지. 리을 탈락은 두 가지 계열인데, 일단은 어간 어미에서 탈락하는 어간 발음 리을에다가 특정 어미가 붙으면 탈락하는 경우. 나에다 같은 경우 가자. 나에다에서 니 같은 거 붙으면 어떻게 돼? 나니 이렇게 가지. 리을 탈락. 이런 경우나, 그 다음에 특정 단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어휘 받침 리을에 또 특정 어휘가 붙으면 리을이 탈락하거든. 예를 들면 솔 플러스 나무 하면은 어떻게 돼? 소나무가 되지. 바늘 플러스 질 하면은 바느질이 되지. 이런 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는 이제 축약이 있지. 축약은 A 플러스 B가 C가 되면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자음 축약이 있지.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고. 격음하라고 그러기도 하지. 격음화 대신에 격음이 되니까. 얘는 표준발음법 12-1항에 나오지. (12-1항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모음 축약도 있지. 모음 축약은 뭐랑 같이 생각해야 돼? 단모음 교체랑 짝을 이뤄서 생각해야 돼. 얘는 어때?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 되는 경우지. 예를 들면은 아 플러스 2가 애가 되면은 마이너스 1 되지. 아 플러스 2가 애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이거 둘 다 뭐로 봤어? 모음 축약으로 봤는데, 요새는 반모음 교체와 모음 축약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표준발음법 12-2항 보면 이것도 축약의 개념에 가깝거든. 예를 들면 히읗 어간에다가 플러스 시옷 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 노쏘 하면은 노쏘 하면서 하나가 축약되지. 요것도 넓은 의미에서 축약에 들어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가. 청가는 아까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경우들이지. 사이소리는 기본적으로 사이시옷과 그 다음에 니은 청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비읍이나 히읗 추가되는 경우들도 넣기도 하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사이시옷은
표준발음법 30항 그리고 사실은 한글맞춤법 30항에도 들어가 있지. 니은첨가는 어떻게 돼? 표준발음법 29항 얘는 표기는 안 하니까 한글맞춤법에 넣고 이 비읍 한글맞춤법 31항에 들어가 있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뭐가 있어? 단모음 첨가라는 개념이 생기지. 단모음 첨가는 어떤 경우야?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할 때 중간에 반모음 들어오는 경우지. 이건 표준발음법 22항에 나와. 그래서 이 반모음 첨가는 뭐냐?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 중간에 특정 반모음이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은 뭐뭐 이오 하면 어때? 이오가 원칙 발음이지만 이요를 허용하는 거지. 아니오 해도 어때? 아니오가 원칙 발음이지만 아니요를 허용하지. 앞에 게 원칙, 뒤에 게 허용. 그래서 표준발음법 22항 반모음 첨가는 원칙 규정은 아니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허용 규정인데 반모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도 첨가 개념으로 반모음을 모음 하나로 보니까 원래는 2015년 이전까지 반모음 첨가라는 개념이 없었어. 왜? 반모음이 들어오면 이중모음이 될 때 모음이 두 개 된다고 보지 않거든. 음운수가 안 변한다고 봤는데 16년도부터 이제 바뀌면서 이게 반모음 첨가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동대동용어는 다 끝 정리.